최근 한국을 방문한 강대국이 KF-21 구매를 위해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군사동맹 체결이 논의되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지역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강대국은 20조 원 규모로 KF-21 30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중국 정부는 이 극비 계획에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 중이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첨단 기술이 집약되었다. 이 전투기는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1575차 비행에서 KF-21은 시속 2.48마하로 슈퍼크루징을 달성했다. 이는 엔진 제연소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한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이로 인해 세계 5대 강국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다. 강대국의 KF-21 구매 결정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군사동맹 체결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바꿀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 중국의 격추 사건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는 중국 공군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KF-21은 이번 사건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과시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실전 능력이 입증되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KF-21 도입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이다. 20조 원 규모의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KF-21의 개발 과정은 수많은 도전과 난관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극복하며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완성했다. 슈퍼크루징 기술은 KF-21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강대국의 방문은 단순한 구매 협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군사적 신뢰를 보여준다. 군사동맹 논의는 나토와 유사한 지역 안보 체제를 예고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의 대량 도입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역량을 시험할 기회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의 반대는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 전략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격추 사건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님을 드러냈다. 이는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KF-21 외 추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전망이다. 강대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이는 기술 교류와 군사훈련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자국 국방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이는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기술적 자신감을 상징한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1575차 비행의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다.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잠재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대국의 KF-21 도입 결정은 한국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다. 한국은 이를 통해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결단력과 전략적 비전을 보여준다. KF-21의 슈퍼크루징 능력은 전투기의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강대국의 300대 도입 계획은 한국 방산의 생산 능력을 시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생산 라인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격추 사건은 KF-21의 실전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투기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한국의 군사적 굴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한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강대국과의 군사동맹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을 글로벌 안보체제의 중심에 위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KF-21의 대량 수출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반대는 KF-21 프로젝트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앞으로도 KF-21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적 도전과 혁신의 결정체다.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잠재력을 알리는 상징적 사례다. 1575차 비행의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강대국의 KF-21 도입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군사동맹 체결은 동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를 통해 지역 내 리더십을 확보할 전망이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 KAI, FA-50 KF-21 등 전투기 앞세워 중동 동남아 북미 공략, 박차. 한국 항공우주 산업, 이하 KAI, 의 수출 행보가 중동 동남아는 물론 북미 지역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주력 기종인 FA-50 경전투기와 KF-21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가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집트,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UAE, 캐나다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다. 지난 15일 현지 시간 디펜스 웹의 보도에 따르면 칼레드 압데라만 주한 이집트 대사는 최근 카이로가 FA-50 경전투기 최대 100대에 대한 서울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라며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계약 1차 물량을 약 36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약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물량은 최대 100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 중 약 70대는 이집트 헤란 지역에서 조립 생산될 전망이다. KAI는 이미 2023년 국영 방산기업 아랍산업화기구 AOI와 현지 생산 및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FA-50은 로키드 마틴의 F-16과 약 70%의 부품 호환성을 갖춘 경전투기다. 이집트 공군은 F-1980년대 초부터 F-16을 운용해왔기에 FA-50을 새로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정비 인프라와 부품 수급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종 계통과 작전 운용 체계가 F-16과 유사해 조종사들이 FA-50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집트가 해당 기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집트 공군의 FA-50이 도입되면 이집트의 노후 훈련기 알파제트 K-8를 대체해 훈련부터 경공격까지 포괄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실용 전투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도 FA-50 추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필리핀군 참모총장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FA-50 12대의 추가 도입이 상당히 진척됐다 라며 절차에 따라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KAI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대의 FA-50PH를 도입해 공군 주력기로 운용해왔으며 이번 추가 구매는 필리핀군 AFP 현대화 3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추가 도입될 FA-50은 기존 전력 FA-50PH와 연계해 정보 수집, 공중 억지, 영역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계약에는 기체 외에도 예비 부품, 무기 체계, 탄약,
센서 표적 시스템, 그리고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UAE와도 전투기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UAE 공군방공사령부 대표단은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찾아 KF-21 시제기를 직접 시찰하고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 특히 알사흐란 알노아이미 공군전력센터 사령관, 준장, 과아잔 알리 알노아이미 공군전투센터 사령관, 준장 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KF-21의 탑승해 성능을 체험하기도 했다. 한국과 UAE 공군은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 LOI도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UAE 공군이 한국의 훈련에 참관하고 관련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다. UAE는 이미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1을 4조 6,500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어 이번 KF-21 협력 논의 역시 실질적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는 캐나다가 유력한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록히드 마틴과 체결한 F-35A 전투기 도입 계약 88대 약 19조 6천억 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F-35A 전투기에 대한 기종 중 하나로 한국산 KF-21을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KF-21은 F-35와 유사한 외형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유지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고 보도하며 가능성을 언급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방산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의 북미 시장 진입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FA-50과 KF-21 등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